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이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시간입니다. 저는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 요즘 너무 후덥지근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는 동안에 막 그 머리에 땀도 나고요. 몸이 막 예, 끈적끈적하고 힘이 아주 다 빠져서 옵니다. 오, 예, 밤에는 밤에는 또 이제 너무 더워갖고 잠도 잘 못 자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저도 그 예, 밤에 한 번 정도 더워서요. 저 일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복을 조금 그 갈아입고 속옷이요? 속옷, 예, 예, 아, 내복이 아니라 예, 속옷을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차요. 땀이 예, 젖어가지고요. 예, 예. 아, 네, 심각하시네요. 예, 그래도 뭐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요새 잠이 많이 안 오는 날이 많습니다. 아 일이 그렇습니까? 많아서요. 일이 그리고 많으셔서요. 신경 쓰이는 일들도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예, 사정이 신경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일 예. 관계도 그렇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논문도 많이 쓰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날도 더운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그 좀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사진인데요. 어, 네, 네. 예, 예. 이 그림은 사진인데요. 줄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줄리가 아주 대단한 인기였어요. 아, 정말입니까? 예, 예. 그 이름은 사와다 켄지라고 하는 남성 아이돌이었어요. 당시. 예, 그러나 여성적인 모습으로 굉장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줄리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줄리가 여잔데, 예, 그렇죠. 예, 일본은 일본에서 남자군요. 줄리라고 하면 다 이 사람을 아,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원래 여성 이름인데 여성답게 조금 그 예, 예쁘다라는 예쁜 남성이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 네. 초에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제일교포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때 또 예. 제일교포 그 여성 배우하고 결혼하기도 했고 다음에 이혼도 했고요. 50년 전이지만 뭐 거의 마이클 잭슨하고 비슷한 예, 정도의 아주 예,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예. 예. 당시 그 일본 최고의 그룹 속에 예. 타이거스라고 있었거든요. 예. 타이거스 그러니까 호랑이들이죠. 호랑이들. 예, 타이거스. 타이거스의 보컬이었어요. 네, 네. 줄리가 이 사람의 그 예.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예. 줄리로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아, 예, 다음 그렇군요. 사진 보세요. 이렇게 진짜 뭐 귀엽고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다른 줄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줄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 사람을 계속 아,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다음 잠깐만요. 사진도 보세요. 저희 오마이뉴스 댓글에요. 네. 르네상스 줄리 화차 에이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줄리에서 예, 예. 막 웃고 계십니다. 네네. 이게 또 흑백 사진이지만 당시 줄리의 모습인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유명한 줄리도 이제 73세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73세가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요새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옛날의 줄리보다 지금도 줄리라고 불려가지고요. 예. 계속 그 콘서트 해요. 아, 콘서트를 합니까, 예, 지금도? 73세인데 아,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73세에도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면 지금 뭐 거의 괜찮은 우리나라의 거죠. 남진이나 나훈아가 연상이 예, 되는데요. 예. 네, 그런 분들은 그 관리를 잘 하셨는데 네. 이분은 관리 실패한 것 같아요. 왠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예. 다음에 그 이분의 73세 현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네. 이제 여손타운 오르글은 사라졌고요. 완전히 아저씨 오르글이 됐죠. 예, 그렇네. 예. 뭐 아저씨를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예, 뭐 할아버지가 되셨는데요. 네. 네, 요새는 또 머리도 빠지셔가지고 네. 다음 사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조용필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네, 완전히 또 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엄청나게 나르신한 모습이었는데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요새 줄리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줄리라고 하면요, 저는 네.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 줄리라고 하니까 이게 예. 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줄리라고 하면 영원히 남자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는 이야기도 많고요. 네. 다음에 이야기로 교수님 덕분에 갔을까요? 모처럼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본 저격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1부로 넘어갈까요? 자, 1부는요 언제나처럼 금주의 일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일본에 큰 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네. 저는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사태의 동영상을 보고 일본에는 쓰나미가 이 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본은 참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도 문제인데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맞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예. 사실 일본이 원래 2월이 잔마 시즌이었는데요. 예. 그게 7월로 요새 이동했거든요. 좀 늦춰졌네요. 네네. 한국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네. 한국도 요새 물난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은 한국하고 비교될 글쎄요.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엄청난 호우.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 화면을 보시면요. 요새 도쿄 주변에 가나가와 치바 그리고 아래쪽에 후지산 기슭에 시즈오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빗구름이 덮고 있고요. 네. 이게 또 덮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대로 있다라는 아주 끔찍한 나라가 요새 일본이 돼버렸어요. 한번 왔다가 떠나지를 않는군요. 네네, 이런 거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예, 네. 그래서 시즈오카에서는요, 이곳은 7월 2일 정도의 이야기인데 아타미시라는 데서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정말. 그때는 20명 정도가 실종됐는데요. 네. 현재는 80명 정도로 예. 늘어났습니다. 예. 몇 사람도 사망한 사람도 예. 확인되고 있고요. 예. 계속 구제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80명이 아직 실종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예. 시즈오카현 아타미시가 계속 이게 쓰나미 같이 이게 칩인데요. 예. 칩을 거의 덮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쓰나미가 아닌데 사실 산사태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흙 때문에. 흙 때문에 흙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칩이 무너졌고요. 다음 보시면 이것은 칸이 범람했습니다. 예. 역시 시즈오카현의 느마즈시라는 데이거든요. 이게 도쿄 남쪽에 100km 정도 오니까 도쿄하고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데죠. 예. 칸이 이런 식으로 범람해 버렸죠. 그 다음은 역시 산사태로 칩이
여기서 10개 정도가 한꺼번에 매몰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도 아탐입니까? 예, 여기도 아타미. 이거는 시즈오카현의 네. 아타미 혹은 그 주변인데요. 네네. 현재 약 60명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실종 중이고요. 실종이라는 것은 거의 사망한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역시 시즈오카현에서 이런 식으로 포스가 메모를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시즈오카가 아니라 치바현인데요. 이렇게 그 도로가 굉장히 침수돼 가지고요. 자동차가 달리는 그 모습인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다음은 이거 한국에서도 그 망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망홀에서 물이 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예. 맨홀에서. 네네. 이것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도쿄 바로 아래입니다. 예. 지금은 도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바로 도쿄 아래에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옆에서요. 이것도 역시 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거의 뭐라 할까 칸이 된 그런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본은 그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매년 이 시기가 오면 어딘가에서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7월 4일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 화면인데 큐슈 호우로 약 80명이 그때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4일 그 일주기를 맞아 가지고요. 네. 이 사진은 강물에 꽃을 흘려 보내는 유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큐슈에서는 3,700명 정도가 굉장히 그 집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가소르주 댁에 그분들은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민들이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그러니까요.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네. 너무 그 대응 자체가 네. 늦다라고 할 수가 예. 있죠. 네, 뭐 한국에 일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참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게 잡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의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현재 심각한 것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이곳은 그 오늘은 6일이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빗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보여주는 그러한 나르시의 뭐라고 하나? 그 웨더 맵라고 그래요. 웨더 맵인데 이게 노란 부분이 굉장히 그 비가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 남부하고 네네. 일본의 중부 지방을 지금 노랗게 네네. 덮고 있네요. 예, 구름이. 그런 예. 것입니다. 네, 이게 그 계속 그 며칠간 간다는 거죠. 네. 내일은 7일이고요.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림이고 예. 역시 한반도 남쪽에도 빗구름이 있고요. 일본에도 동해 쪽에도 빗구름이 있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네네. 일본 열도를 덮고 예, 있네요. 8일은 또 심각해질 그 공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한반도는 약간 좀 벗어나는데 일본은 계속 빗구름이 아주 위험한 빗구름이 일본을 덮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1시간에 100mm, 200mm 그런 식으로 호우가 오는 그러한 빗구름이기 때문에요. 예. 한반도도 며칠간 좀 고생하지만 일본은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네네. 뭐 긴장해야 되겠지만 일본은 더욱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매년 오니까 손을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 이야기인데요.
예, 다음에 네.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을 또 알아봐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을 제가 이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네. 같고, 자, 뭐 우리가 항상 체크해 보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이제 다음엔 코로나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오늘 보시는 화면은 이거 그 영국의 그 런던에서 열린 그 유로라는 축구 선수권 있잖아요. 예, 지금 예, 뭐 예. 한창 열리고 있죠. 예.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예. 거의 2,000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음. 지금 그 영국은 그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뭐 이 사진을 보고 일본도 좀 대책이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 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이게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신사의 나라가 예. 오히려 아주 열광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도 조금 마스크를 안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 신사들의 모습하고는 네, 많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어제인가 그 존슨 총리가 마스크를 벗는 거 실내에서도 음, 그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영국 총리는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러나 지금 그 사망자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 감염자는 나오지만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게 뭐 백신의 효과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인데요. 음, 그리고 또 그 유럽 그 축구 선수권은 지금 그 러시아의 수도 상크토페테르부르크 거기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리 개최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그 핀란드하고 벨기에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300명 이상 감염이 되었습니다. 네, 그대로 계속 한다고 합니다. 준준 결선이 이제 7월 2일에 있었는데요. 예. 그 소식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노 마스크로 감행하고 있다. 네. 뭐 네네. 좋은 말로 하면 용감하고요. 뭐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WHO가요 이제 그 유로 2022 그 문제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캐서린 스몰우드라는 그 WHO에서 긴급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유로 그러니까 유럽 축구 선수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축구 선수권에서는 경기장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곳으로 그 굉장히 많이 그 감염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쿄 올림픽도 경계해야 된다. 처음으로 그 WHO가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일본의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요. 이제 도쿄 올림픽의 그 관중을 40% 정도는 무관중 경기로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되도록 그 관중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최대 뭐 2만 명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개막식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네, 그것을 최대 5,000명으로 낮췄고요. 네. 그리고 밤 9시 이후는 그 야구라든가 그 축구는 밤 9시 이후에 많이 합니다. 예. 네, 그것은 무관중으로 하겠다. 예. 이렇게 됐고요. 음. 개막식하고 폐막식은 2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겠다. 이것을 지금 그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네, 그 개막식, 폐막식 같은 데가 이제 무관중으로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이 우길기를 볼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또 네. 말씀을 하셨던데. 예, 예. 맞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네. 야구 경기 네. 라든가 축구 경기가 네. 9시 이후에 네, 한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밤에 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축구라든가 그 야구 때 우기르기 많이 들고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것을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하니까 우리는 우기르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음. 하늘이 한국으로 덮고 있구나. 예.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도쿄 올림픽에 가서 특히 한일전에서는 그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이길 거예요. 예. 지금요 일본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올림픽 경기 해도 되는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신 상태로 경기를 하면 힘을 잘 발휘할 수 없거든요. 아마 일본이 노메달라는 스모를 당해가지고 네. 그 스가 정권이 이제 끝난다. 막 예.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다음으로 보시면 뭐 한참 봤지만 일본 전체의 확진자 숫자인데요. 다시 2,000명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네. 이것은 일본이 대책이 없습니다. 도쿄를 보시면 도쿄도요. 계속 그 700명 정도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7월 4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았지만 700명 이상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요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좀 제가 계산을 잘 하지 않고 왔는데요. 7월 1일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그 1차 백신은 그 일본에서는 11.3%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백신이 없다고 하여서 일본이 지금 백신 접종을 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약도 안 받고 있죠, 지금. 네네. 그런데 4,500만 회가 이게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이게 보세요. 그 위에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가 1차, 2차 합해서 접종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3천만 명인 것 같은데. 3천만 명이죠. 네. 그런데 4,500만 회는 또 벌써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백신이 없다고 난리예요, 일본이. 예, 이게 그 지자체에 다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중앙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중앙에서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서는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러한 관리도 지금 일본 예. 정부는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지금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이런 거래요. 그 어떤 지자체는 진짜 없고 예. 부족합니다. 예. 근데 어떤 지자체는 남아돌아요. 음. 그런데 남아돌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는 먼저 하겠다, 50세 이하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 일본은 이게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왜 먼저 하냐? 전에도 그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우리 남아 있다고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런 비싼 사태인데 이상한 일본의 그 성격이 나와 버렸어요. 성격이라고 하면 예. 예, 그거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이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그 예.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우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없어진 데가 있기는 하니까. 예, 이게 그 이상한 일본식 생각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남아 있으니까 그 보내준다라고 그렇죠. 말하면 되잖아. 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예. 네,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음. 일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를 못 돼요. 예. 일본인들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또 일본의 엄청난 거짓말 통계. 그 여기 위에 그 3.24만 그 정도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요. 그중
두 번 접종 완료한 사람이 총 500만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두 번째 완료한 사람이 이러는데 이것을 빼면 1차 접종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예. 되는데 이게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빼면 1차 접종이 2차 접종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예, 되고요. 그런데요. 예, 네네네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통계도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그 꼼꼼히 또 타지오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거든요. 글쎄요. 옛날 같으면 일본 정부는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렇게 스스로 네, 이렇게 네. komkom히 따져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요즘은 요즘은 걸못 그런 들어본 것 그 같습니다. 꼼꼼한 예. 전신이 네.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세르비아 선수들이 일본에 들어왔어요. 그 합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요. 예. 근데 역시 한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우간다 선수였죠. 우간다였고 예. 우간다는 2명이었는데요. 결국은 세르비아 선수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델타 가능성이 커서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다라는 예. 가능성이 커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 요르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지난번에는 이제 양성자하고 같이 들어온 그 관계자들을 다 저기 지자체로 그냥 보내가지고 네, 버스를 맞아요. 태워서 그냥 보내갖고 무리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 일단 5명만 들어왔대요. 예. 그중 그 한 명이 양성. 그러니까 일단 선수 5명은 격리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문제는 같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겠네요. 네네. 예.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이 많죠. 네, 일본이 예. 그게 한계라고요. 음. 네, 왜냐하면 14일간 격리를 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양성이 아니라고 해도요 며칠 후에 양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꽤 있을 다 거예요. 그냥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일본의 기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 어떤 문제냐고 하면 다음 페이지인데 그 탁구의 싱가포르 선수단이 시조카현에 들어왔습니다. 예. 역시 합숙 훈련 때문이죠. 이게 7월 2일이었는데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일본인 기자가 이 싱가포르 탁구 선수단을 취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선수단 쪽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저런. 예,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그 모범국이거든요. 예. 방역 모범국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가는 그 뭐 취재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와서 다 취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수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일본의 방역 체제는 이게 왜 이렇게 온돌이냐? 지금 코치들이 정말 화가 나 있어요. 점이 각양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조카는 뭐 지금 난리예요. 물 난리. 이렇게 감염 기자의 문제로도 난리.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즈오카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으로 보시죠. 가끔 아베 총리 얼굴을 보면 뭐라 할까 반갑죠. 아니 뭐 저는 반갑기까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2년 전에 예. 그 수출 규제까지 예. 하면서 경제 포복으로 한국을 큰지에 몰리게 한 참본인이고요. 저는 반갑다기보다는 또 나왔네. 이런 아직 정도입니다. 아직 살아 있었네. 뭐 예,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자, 그 아베 전 총리가 월간지 하나다라는 그 극우 성향의 잡지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사쿠라 요시코라는 또 요소인데 극우 인사하고 대담을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8월호 아주 나온 지 얼마 안 이 됐는데 하나다라는 잡지가 아주 극우 잡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잠깐 있을 때 아하, 그 동네 그 구립도서관에 가면 아, 이 잡지가 꼭 이렇게 앞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제목만 그 읽어보면 이제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읽기 싫은, 보기 싫은 그런 기사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 꼭 뒤집어 놓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이제 곱지 말라고 예, 곱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요. 예. 저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예. 다행이었는데 그러면 걸리니까 일본에서 예. 네, 아유, 그러면 이- 안 되죠. 이 하나다 바로호의 대담에서요 아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인식 등으로 일부 반일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 개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아베스러운 발언이네요. 예. 네, 그거는 일단 일본 공산당이라든가 아사히신문에 향해서 언급을 했대요. 네. 일본 공산당하고 또 아사히신문은 그 개최를 정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 입헌민주당도 취소를 즉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입헌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음. 아베는 요새 옛날에는 아베 믿고 따라간다라는 좀 속아 넘어가 있는 일본인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아니거든요. 예. 일본인들도 상당히 좀 이선적으로 돌아섰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이 반일라는 발언에 SNS상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떤 그 네티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쓴 거죠. 일본인 대부분이 올림픽에 반대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일본인은 다 반일적이건 그런 식으로. 예. 아니, 저도 그 발언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사히 신문에서 83%가 반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83%가 반일이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도요.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네. 60에서 70%더 이상으로 취소 예. 그리고 재연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4년 전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거랑 똑같다. 이런 발언도 네, 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 선거 유세를 아베가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베 총리에게 상당히 그 비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앞에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칠 수 없습니다. 그에 나중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국민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자신에게 찬성하면 국민, 음. 자신에게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 음. 라는 그러한 잣대를 아베 총리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한국에도 그런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예, 그렇죠. 예. 국민이다. 예. 혹은 비국민이다. 예.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죠. 다 국민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아베식의 발언에 일본인들도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네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다면 좋은데요. 예. 자, 이 아베의 발언에芥川산 수상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네. 히라노 케이치로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네요. 예, 대단히 그 젊고 똑똑한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인물이 전 수상이고 10년이 걸려서 일본을 망가뜨렸고 한 번 더 수상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 예, 이 작가는요 가끔
괜찮은 발언을 해요 가끔요. 예, 네,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됐거든요. 이 사람의 아, 소설이. 그렇습니까? 예,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이 사람의 소설을 읽어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국제 언론인 몰리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동경대도 나왔고 예. 또 하버드도 졸업했어요. 예. 굉장한 인텔인데도 불구하고 TV에도 많이 나갑니다. 네, 이 사람도 아베를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끝난다는 리스크를 인식했는지, 아까 같은 발언으로 하고요. 예. 아베 전 총리는 이제 트럼프와 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TV에 나와서 했습니까? 네네. 음. 이분이 꽤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 동경대나 하버드대에서 학위까지 탔지만 또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배우이기도 하고 음. 꽤 괜찮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의 전당, 일본 공산당의 시가조 위원장이 또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 아베가 말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받아줬어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일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예.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면 좀 아직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네. 공산당은 정당 뭐 의석 네, 정률이 어느 정도 의석수도 됩니까? 20개 정도 있고요. 20개 정도요? 네, 예. 네, 네. 예. 꽤 많이 갖고 있고 예. 상당히 상식적인 정당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당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네, 그러니까 다르죠? 이념적인 부분은 다 도났죠. 예. 일왕제도 인정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 파생 뭐 사회당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7월 4일에 도쿄도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곳을 어떻게 기자님은 생각하세요? 도쿄도 의원 선거 네. 의미가 있는 선거였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가을에 있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하다. 스가 총리에게 네네. 예, 스가 총리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의 고개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10월에 있을 중의원 선거, 국정 선거에 전조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죠. 네. 네,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연립 여당은 그것을 합쳐도요 과반수에 미달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으로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라는 예상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쿄 도의회에서 네. 도민 퍼스트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항상 자민당, 공명당이 예, 맞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었던 그런 거였죠. 네, 네, 지난번에 그것은 4년 전인데요. 예. 사실 도민 퍼스트의 모임이라는 것이 현재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이끌어서 그때 엄청나게 이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그쪽으로 많이 돕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도민 퍼스트의 모임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공산당 그리고 입헌민주당 도민 퍼스트의 모임 이거 합치면요 과반수를 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세 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합해서 일단 도쿄 올림픽에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찬성한 정당보다 네네. 반대한 세력들의 네. 세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인 예, 그런 거죠? 이야기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패배하는가라는 굉장히 그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르그를 다 보였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전 그것도 그거고요. 지난 시간에 왜 고이케 지사가 네, 갑자기 입원을 해서 피곤하다고 맞아요. 하면서 입원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보면은 그게 어떤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한 그런 그 술수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게 생각이 그 듭니다. 사실 고이케가 그 양다리 고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다리라고 하면 이제 양다리라는 것은 자민당으로 복귀하느냐라는 예,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렇다고 도민 퍼스트의 모임 이것을 그 보리르스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예, 당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틀 정도는 그 응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세는 그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퍼스트 모임에서 입후보한 그런 후보자들을 그 하나하나 찾아가서 격려하는 차원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양다리 고르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입원하면서 도민 퍼스트의 모임을 이제 그 돕지 않는다라는 예, 그 스탄스는 자민당에 나는 복귀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원했다라는 게 이게 진짜 평이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랬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자민당이나 공민당에 대한 올림픽을 둘러싼 엄청난 특히 도쿄 도민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마지막에 도민 파스터의 모임에도 탈의를 다시 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고이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일본 촌리를 사실은 노리고 있고 네네. 나이도 66세 예.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0월에 있을 그 중요한 선거에 자민당 권촌으로 나가야만이 다음 촌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민당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리는 게 오히려 네네. 이 양반이 이제 정치적 장래를 네, 위해서 더 그러나 유리하지 자민당이 그 사람이 감각이 좋아요. 않을까? 예, 자민당에 대한 그 도쿄도의 시민들의 생각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다리 고르친 그래서 것이고요. 일단은 양다리를 걸쳐놓고 고르쳐놓고 조금 예. 지켜보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민당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하고 그 IOC가 계약을 한 것이 도쿄 올림픽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이 캔슬할 수도 있다. 진짜 아직은 진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상당히 그 유보적인 입장을 고이케는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대체적인 예상은 강행하겠지만 그러나 고이케는 오히려 강행하고 나서 그 많이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자신이 팔을 빼려고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도쿄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도쿄도지사로서는 사실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자민당의 입장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복귀하려고 하면 그 자민당 을 너무 좀 뭐라 할까 예, 그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민당에 있는 니카이하고 통하는 고이케는 니카이하고 함께 캔슬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예, 복잡해요. 머리를 많이 일본은. 써야 하니까 고이케 네, 도지사도 맞습니다. 피곤할 만도 합니다.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줄리 얘기를 하신 다음에
네. 이 댓글창이 상당히 혼탁해졌어요. 그래요. 김건희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이 다시 산이님께서 계속 이렇게 도배를 하시는데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음, 예, 호사카 LG TV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소개를 예, 예. 하면요. 예를 들면 김혜련님은 금침당 전부라도 호시노 교수님, 저는 호사카입니다. 잘못 쓰셨네요. 한 분과 바꾸지 않는다. 친한국인.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호사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그 나로리님인데요. 극우 세력国民 노치카라는 반드시 기습 극지전을 노릴. 이거는 제가 좀 해석 불가능합니다. 일본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네, 예. 네. 자, 오마이 TV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인사하는 걸 잊었는데요. 맨 처음에 김진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신순영님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보수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성님께서 아까 제가 인사했죠. 또 예, 역시 김진성님께서 항상 매주 화요일 날만 되면 기다려 주십니다 했는데 아유 저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줄리 화차 에이스님 예, 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줄리님 그분은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성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예, 한국에서 줄리라고 하면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본에서는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네. 최기영님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줄리 사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형 실패 뭐 이렇게 하셨네요. 예. YN 차님은 일본 줄리가 이 방송 모르시길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다시 산이님, 예, 아까 제가 이거 저기 너무 도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예. 예. 드루비님은요. 호시노는 야구 감독 이름이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호시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도 그 제일교포 예. 계열이었거든요. 네, 네. 손동요를 굉장히 잘 신뢰했어요. 예. 지금 죽었어요. 호시노는.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손동요를 스승. 예예. 도르비님 그렇게 또 예. 댓글을 쓰셨네요. 자, 맞습니다. 이 정도 댓글 받고요. 저기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듯이 호사카 교수님의 일본 뒤집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화면 왼쪽 아래에 나가고 있죠. 자, 교수님 간단하게 또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본 뒤집기는 뭐 일본의 손자편법이라든가 또 일왕제에 대해서 네. 많이 근본적으로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2년 전에 있었던 수출 규제를 비롯한 현재 일본 우익들의 그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섞고요. 네. 현재 일본 그리고 일본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집에서 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문을 숭상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무를 이게 최고 가치로 이렇게 떠받들던 그런 나라인데, 일본이 그렇게 된 그 경위를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는 이제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뭐 36개 주랭당 아니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정신 세계의 밑바탕에 중국의 이 손자병법이 있다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 이제 책에 써주셔서 저는 이제 새롭게 이게 그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무라이하고 손자병법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예, 사무라이는 그냥 바보는 아니었다. 그러게 그런 예, 이야기도 되는 예,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무라이라고 하면 약간 미치듯이 칼을 휘두는 예. 그 미친놈 그런 좀 약간 생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나 거기에도 좀 이론이 있었고 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러나 그 공부는 손자병법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 네네. 뭐 매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일본 초격 어떻습니까? 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언론 대표 주자 오마이TV하고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시청료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후원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화면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그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만인 클럽이냐면요. 그 10만인 클럽이 1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2부로 갈까요? 네네. 예. 네, 일본 저격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집중 저격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번 주는 무엇을 저격하실까요? 그 일본의 경제 보복 2년 네. 이거 일단 조금 들러봐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벌써 2년이나 지났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본이 보복에 나섰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는 이제 즐겨 마시던 일본 맥주도 그때 딱 끊어버렸고, 네네. 예,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에서는 생각을 못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의 수준이 네.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앞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베 신조가 왜 그 타이밍에서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했는가라는 것인데, 예, 이것을 이제 그 네. 아베의 입장에서 본 네네. 예, 그런 이제 수출 규제 2년, 네. 예, 이것을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2019년 7월 1일이었잖아요. 네, 수출 규제를 갑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시작은 사실 2018년 9월 10일쯤이었습니다. 예, 아베는 그 소훈 국정원장이 일본에 갔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규제가 있기 거의 한 1년 전이네요. 1년 예, 전이고요. 예. 그 이전에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사실상 그 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한번 만났고, 네,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요. 2018년 9월 10일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고 네. 다음 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9월 11일이었는데요. 아베는 우라지보스톡으로 갔어요. 블라디보스톡이요. 예, 우라지보스톡 예. 러시아에 거기서 제4회 동방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낙연 총리 당시 총리가 한국에서는 갔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이낙연 당시 총리하고 아베는 회담을 했고요.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이것은요 사실 한국에 그렇게 내가 만날 수 있게 조금 다리를 놔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일본에는 그러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한국이 다 토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시 있었어요 일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훈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나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잘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또 간제지원 문제도 시작됐고 초계기 갈등도 시작됐고요. 아, 예, 그렇잖아요. 그게 그때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2019년 5월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시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자민당의 간부들이 나타나서 여러 강연에서 한국을 무시해야 된다,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그게 5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삐졌군요. 삐졌어요. 예. 완전히. 예. 그래서 그 2019년 2월 G20이 거기 그 오사카에서 아베 신조가 주재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단 악수만 잘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베 신조는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1대1로 다 정상회담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을 무시한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예. 화가 나죠. 예. 이렇게 오사카에서 이틀간 있었거든요. 6월 28일, 29일. 네. 그런데 당시 총산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봐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요? 진짜 제가 몇 장 사진을 봤는데요.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속에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어디 계시긴 계시겠죠? 예, 그렇죠. 예, 물론 그러는데 사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화가 나네. 그리고 정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시 전략.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야만이 더 한국이 뭔가 해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신을 연결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진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사실 트럼프에게도 혹시 김 위원장하고 만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바로 예, 그 다음 날이죠. 예, 그런 데가 중요하죠, 항상. 6월 30일 네. 아베가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네. 이 2019년 6월 30일 예.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상당히 통쾌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베는 없었죠. 그렇죠. 네. 바로 G20이 폐막한 다음 날이에요. 예. 트럼프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베는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 난 거예요. 예. 계속 한국 쪽에는 나를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엽게 보이네. 지금 보면 그렇죠. 요새는 많이 말라버려 가지고요. 예.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단식하지만 해도 남북 관계 아주 좋았어요. 예. 진짜 그 이유가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얼굴을 보세요. 약간 긴장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베 친구 아베를 배신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때 내내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네. 뭐 아베를 배신했으니까 네.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아베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까지 트럼프는. 그렇죠. 예. 예. 이방카 딸이 일본에 갔을 때도 네. 엄청난 자금을 이방카에게 극하 자금으로 줬거든요. 딸이 무슨 저기 예. 공무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그런데 예. 이방카가 세계 여성의 어떤 그 포럼을 갖고 있다. 네. 그것으로 일본 국가의 예산으로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베가 주었어요. 그거는 트럼프에게 증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선물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아베한테. 저는 또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 골프장에서 뒤로 이렇게 그 굴러 떨어지면서까지 이제 네네. 트럼프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 예. 또 스모장 그러니까요. 초청을 해서 스모 역사의 처음 예. 그 의자에 앉아서 예. 외국 사람이 보통은 다 스모를 방석에 본다라는 앉아서 거. 보지 예, 않습니까? 그걸 방석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네네. 의자를 놓고 거기서 보게끔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일본의 그 왕도 예, 그런 왕도 식으로 안 못 했을 것 왕 같습니다. 한산 스모 볼 때 2층에서 예. 봅니다. 그렇죠. 1층 바로 앞에서 예. 그리고 몇십 명 분을 다 차지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 하면 예,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트럼프를 보호할 수 없다. 아, 이런 게 좀 경호상의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군요. 예,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일본이 다 그것을 책임진다라고 하여서 이게 역사상 처음이다. 예. 당신이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거 트럼프가 더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예. 아베는 그 또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파티로 예. 만든 햄버거를 예. 트럼프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잘 해줬어요. 예, 엄청나게 환대를 했죠. 예. 그런데 음. 그 아베가 사실 원하고 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예. 계속 무시당했으니까 아베도. 예.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시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또 한국한테 무시당해가지고요.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네, 뒤통수를 맞았죠. 예, 엄청나게 맞아가지고요. 이런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교수님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아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화풀이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렇죠. 예, 미국에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에게 화풀이 하면요, 예. 그 일본 수상은 즉각 수상 자리에서 떨어져요. 일본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본은 사실 그 미국의 속국으로 보시면 대충 맞아요. 예, 미국에 반대한 일본 촌리는 예. 단명으로 다 끝났거든요. 예. 예. 네, 아베는 그 역사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이 화를 어디에서 풀어야 하느냐? 한국이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 아베는 바로 그 다음 날, 7월 1일 한국에 대한 견제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예. 설마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발표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그래도 준비를- 7월 4일에 예. 그 수출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3일 정도는 앞당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앞당겼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예. 7월 4일은 더 많이 앞당겼을 거예요. 예. 그래도
최대한 앞당겨도 7월 4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이야기는 하겠다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7월 1일에 수출 규제를 먼저 발표하면서 그때 이후로 그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네. 바로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 다 끝났는데 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예. 아베는 그 수출 규제가 예. 아니라 사실 외교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이 많이 받았군요. 예. 박세라님이 정은이 아기 웃음. 김 로저스님이 트럼프도 아베 못지않은 사기꾼. 김 로저스님이 또 뭐 저기 그 이 사진 그 네네. 아베 사진을 보고서 아베 사진 이렇게 다시 보실까요? 예. 아베 사진. 예, 예. 예. 이거 제가 잘 예. 찾았어요. 예, 글쎄. 네. 그 가장 왼쪽은 예. 노구리 같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오른쪽이 가장 괜찮은 곳인데 네. 보통 아베는요 이런 얼굴 절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잘 캡처했어요. 교수님도 진짜. 참 잘 찾으셨습니다. 예. 박세라님 볼따구 퉁퉁 부었군요 아베. 맞아요. 네. 자 그러나 아베가 그러한 그 사실 흑심을 가졌어요. 권총이를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이제 뭐라 할까 결국은 불행한 상황으로 갑니다. 네. 그 전에 요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 전에 리명박님이라는 분이 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솔직히 이 오마이뉴스 방송 호사카 교수님과 김경련 기자 이 두 분이 하시는 방송 정말 수준 높고 분석하시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신 것 같음. 전 아이고. 이런 칭찬 글은 네네, 제가 방송 고맙습니다. 시작한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예, 예.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일본적인 뉴스에는 나와 네.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리명박님이 그래, 이어서 아, 좀 찜찜하게 그러네요. 했는데. 이명박 예, 어쨌든 어쨌든 리명박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뭔가 우리에게 비판을 하시나 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그러니까요. 예.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계속하시죠. 아베는 결국은요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실책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가지고 네. 결국 2020년 8월 28일 아베는 공감 문제를 핑계로 사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에 도쿄 특수부가 아베를 수사했죠. 그렇게까지 이제 털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2년이 이렇게 지났고요. 7월 2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산업성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엊그저께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요. 네. 브라스소는 일본의 위전도가 50%에서 10%로 떨어졌고 브루하 폴리이미드 이것도 자체 기술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그때 주된 100대 핵심 품목이 있는데요. 일본의 위전도를 25%까지 그런 데서도 줄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나서 2년 동안의 이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아베 총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도 네네. 또 새로운 맛이 있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베는 예. 그렇게 쫓겨났어요. 네. 너무 흑심을 품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자기 발등을 찍은 예, 그런 예. 형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셨듯이요. 수출 규제 조치가 난 뒤에 뭐 당시에 그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이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전부 큰일 난다고 막 난리벌썩을 떨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엊그저께 유엔에서 인정한 이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게다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일반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네, 네. 예. 이게 어설프게 이제 잽을 날렸다가 어퍼컷을 맞은 네. 그런 셈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그 수출 규제 2년을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지난 2년에 이제 한일 간 이제 성적표를 잘 보여주는 일본 신문 사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4일 일요일입니다. 그 아사히 신문 사설이 실렸는데요. 하코다 테츠야라는 논설위원의 네, 글입니다. 여기에 그 특파원으로 있었고요. 네. 저하고도 약간의 아, 친분이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이. 예. 예. 그래서 뭐 서울 지국장도 하셨다고 네네. 하고요. 예. 그 제가 이렇게 그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이 다른 이제 언론에 다 소개가 돼서 저는 이제 제목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잘 보니까 이게 한 줄 한 줄 버릴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좋은 내용. 내용이 좋은 네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의 경위와 그 결과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제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 화면 좀 띄워주세요. 됐습니까? 예. 바로 뭐 이 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그 제목이 3년째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해서 7월 4일자인데요. 제가 한 줄 한 줄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첫 줄에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 라고 이제 전체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보복이다. 아직도 정색을 하고 과거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 관리의 문제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이 수출 규제를 내린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그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이제 수출품이 북으로 가니까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무역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말이 안 되는 했는데,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예. 다음 보면요. 일본 기업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한국에 심한 고통을 안겨줄 조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다 예. 했어요 그때. 네네. 예, 일본 안에서. 그래서 당시 아베 관저로부터의, 잠깐만요. 제가 화면 넘기는 걸 깜빡했네요. 예. 당시 아베 관저로부터의 무리한 압박에 각 정부 부처는 골머리를 앓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쁜 정치인들, 아베 같은 나쁜 정치인들 덕에 공무원들만 고생을 한 거죠. 예. 맞아요. 채택된 것은 한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재에 손을 대는 거친 조치였다. 그러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으로부터는 신중론이 나왔다. 실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일본의 관계 기업에 상당한 손해가 나올 우려를 더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게 여기서는 뭐냐면 당시 이제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이러한 것 두 가지를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니까 네네.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손해를 볼 것이 아닌가,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걱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손해 본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봐, 여긴 그냥 맞아요. 소송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예, 자기들이 맞습니다.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을 네.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런데도 아베 관저의 지시는 괜찮으니까 하라, 그냥 하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관료들의 우려는 절반은 적중했고 수출량은 격감했다. 그래서 왜 절반일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막 일본 전체로서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정한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그런 것도 같고, 예, 어쨌든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두 가지를 우려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아, 중에 맞아. 예, 소송은 당하지 그렇죠. 않았지만, 소송은 아직 예, 당하지 않은 거죠. 예,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은 손해를 예, 당하고 그래 있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소재 예, 삼소재의 예, 기업들은 엄청나게 손해 받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조였던 사업이 암전돼서 네, 네. 2년간의 노고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끝없는 불안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 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가운데 정말 이래도 되나?는 절실한 목소리도 있었다. 라고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이야기잖아요. 그게 예, 예, 바로 그렇죠. 요새 이야기를 그렇게 음,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여러 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 왜 이런저런 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그 결정을 내렸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편 이제 우리 기업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본과의 거래가 중단된 한국 측 기업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일본의 친구들이 참 안 됐다고 동정하지만 고통스럽다는 기색은 아니었다. 네. 한국 기업들은 실제 피해는 하나도 본 게 없고 그렇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그 한국 기업들이 동정하고 있더라 이런 네네. 얘기죠. 예. 다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무관한 일본 기업에게 부담하게 해도 좋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이면 그 1인당 1억 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에서는 5억도 안 됐던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최초는 처음은 돈 내고 깨끗이 하고 한국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게 2012년 첫 번째 판결이 났을 사실 때. 기업들의 솔직한 마음은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뒤에서 하지 네. 말라고 한 게 일본 음. 정부였던 것이니까 예. 문제가 크죠. 그래서 뭐 1인당 1억 원씩 그 고작 몇억 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억 원 이렇게 손해를 실질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마 일부 기업들은 지금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관심인 게 일본 기업들이 과연 소송을 하지 않을까. 예, 이 기사를 예, 보고 예, 우리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음, 그 느끼는 기업들이 음,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예, 아베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몇 분 감옥에 가셨는데 네, 아베도 확실하게 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런데 너무 안 가게 음. 일본인들이 정말 그 잘 봐주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게 착하다고 해야 될지 바보 같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마무리인데요. 아베 정권이 끝났기 때문인지 성과가 전혀 없어서인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까지 단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한 줄 더 있네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 이 글이 나온 게 이제 이 사설이 나온 게 7월 4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수출 규제 시행한 지 3년째로 접어드는 그런 네, 네.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지금까지 좀 길게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고 해서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PPT에는 이제 좀 사설이 길어서 맨 처음 한 문장을 또 삭제했거든요. 그 제가 그거를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엔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만둘 수 없는 게 많다. 네, 네. 네. 그러나 잘못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을 고치는 것을 서슴지 말라. 그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일본에도 사실 그 아사히, 뭐 마이니치, 뭐 도쿄 신문, 뭐 이렇게 좀 진보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한국의 입장들을 좀 꽤 상당히 좀 이해해주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도 많이 이렇게 실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익이나 또 안보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신문들도 결국은 뭐 그냥 정부 입장을 따라가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기사는 정말 흔치 않았던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이것은 그 하코다 씨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음, 근데 일본에 가서 이런 지금 그 약간 신문의 중심부에 있는 거잖아요. 사설을 쓰니까 네, 이런 좋은 사설을 계속 써줬으면 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네.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뭐 댓글에 또 뭐 한번 오늘 좀 일찍 끝난 것 같으니까요. 댓글 좀 한번 호사카 유지 TV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네. 조금 길게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김태수님은 이렇게요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한전부지 현대가 10조 넘게 산다고 다들 현대 걱정하고 욕하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최소 30조, 잠재 가치 100조 평가가 나옵니다. 왜들 화를 아무도 안 내죠? 우리 이 국민의 재산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죠? 저도 참 선상에는 잘 모르는데요. 예, 아무튼간에 현대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가? 오늘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제가 저도 다 잘 읽고 실제로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예, 네네. 또 어떤 댓글이 들어가 있어요? 예. 순케이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아베 잘하고 있는데 감옥을 왜 보내요? 아베 잘 하고 있나요? 예, 아니고 아베가 잘하는 것은 음, 자신의 네, 잘못을 돕는 것 잘해요. 예, 예, 예. 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사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하고요. 예. 네. 다크 엔젤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예, 앞으로 내년에 있는 그 선거에서도 대통령을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인데요. 아베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베가 다시 수상이 되면 일본이 완전히 침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걸 잘하고 있는 거죠. 네네. 침몰하는 선장이 되어야죠. 예, 그럼 아베는 도망칠 수도 있어 거기서.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김 로저스님께서 역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예. 통통 코리안님께서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면서 매스컴의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일본에 차고 넘치는 한국 관련 왜곡 기사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비즈니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만 봐도 스트레스가 제목이 일본어로 써 있어서 제가 읽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일본 매스컴에 실린 그런 기사들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사만 소개하지 말고 잘못된 기사들도 많이 소개하고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적당한 시간에 끝난 것 같으네요. 예. 네, 여러분 시즌 2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TV에서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